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강진권 의회가 의회 사무과 예산을 절반가량 대폭 삭감했습니다. 의장을 견제하기 위한 저격 삭감 논란이 또다시 일고 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의대 신설 공모 방침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거부 의사를 밝힌 순천대에 대해선 무한 인내로 대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내 유일 나한송 자생지가 있는 신안군이 상징 수목을 소나무에서 나한송으로 변경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책 정의란 무엇인가로 잘 알려진 하버드대 마이클 샌델 교수 등 세계적 석학들이 찾을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강진권 의회가 상반기에 이어 또다시 의회 사무과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김보미 의장을 견제하기 위한 의원들의 저격 삭감 논란이 또다시 불거진 가운데 일부 의원들의 갑질까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강진군 의회 1년 평균 예산은 10억 원. 강진군 의회는 2024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의회 사무과 예산 9억 7천만 원 가운데 51%인 5억 원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사무과 예산이 절반 넘게 삭감된 것은 의회 개원 이래 처음입니다. 복사기용지나 잉크 등 사무관리비와 직원 출장비와 교육비 등 예산이 없어 의회 운영은 마비될 상황입니다. 현재 남은 예산은 600만 원 남짓. 행정사무감사 등 의회 주요 행사들이 많지만 지금 예산으로는 제대로 진행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사무실 운영 자체가 지금 현실적으로 제일 어려운 상황이라 그게 제일 우려스럽고 가능하다면 그 부분만 해결되면 저희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하고 접촉하면서 풀 수 있는 상황인데 사무실 운영 자체가 지금 안 될 상황이라 그게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의장 불신임한 발의와 셀프 예산 삭감 등이 이어지면서 김보미 의장을 견제하기 위한 의원들의 저격 삭감이라는 비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진군 의회 예결위는 김 의장과 의회 사무과가 홍보비 등 예산을 방만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예산을 삭감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무과 직원들이 의원들을 무시하는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는 등 사실상 내부 갈등에서 비롯된 삭감임을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장 혼자 수행을 해주고 우리는 그런 적이 수행한 적이도 없고 부의장 같은 경우도 책상에 같은 데 가면 먼지가 이렇게 있어도 청승진과도 없고 대우를 못 받고 있어요, 실은. 이 같은 내용이 계속되면서 공무원들의 고충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의 각종 심부름은 물론 갑질의 고성까지 내지르는 등 도를 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작년에 통영으로 워크숍을 갔어요. 의회 사무과하고 의원들 함께 지금 생겼는데 그분한테 이제 맥주나 이런 거를 자기 방으로 사다 달라. 강진군 의회 역사상 최초의 여성 의장을 만장일치로 배출하는 등 야심차게 출범했던 9대 강진군 의회. 오는 6월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앞두고 여전한 목리에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채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지난해 5.18을 앞두고 5.18 공법 3단체가 5.18 행사위에서 공식 탈퇴했었죠. 지역사회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특전사 동지회와 화해선언을 강행했다는 이유로 지역사회와 극심한 갈등을 빚다 탈퇴한 건데요. 다행히 올해 5.18 행사는 공법 3단체와 지역사회가 함께 치를 수 있게 됐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지난해 5.18 부상자회 등 5.18 공법 3단체가 탈퇴해 반쪽짜리 행사위라는 지적을 받았던 5.18 민중항쟁 기념행사위. 올해 5.18 행사는 공법 3단체와 함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직 행사위원장단에 가입한 건 아니지만 하나의 5월이 될 수 있도록 갈등을 봉합하고 단체 간 간극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18 행사위는 특전사와 화해 행사를 진행한 5.18 공법 3단체와 갈등을 빚어오다 3단체를 5.18 행사위원장단에서 제명시킨 바 있습니다. 얼마 전에 유감 표명하셨던 거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이것들의 간극을 좁혀나가기 위해서 행사위원장단과 공법 3단체장이 함께 만나서 이 이야기들을 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5.18 행사위에 3단체가 동참하기로 하면서 하나의 5월을 연출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모두의 5월, 하나의 5월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5.18 행사위는 우선 전야제를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나의 주무대에서 총체격을 선보였던 과거 방식과 다르게 무대 높이를 65cm로 낮추고 사방을 개방해
관객과 배우가 하나가 되는 몰입형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 올해는 미래 세대로의 전승을 핵심 과제로 정하고 청년 사업단을 구성했습니다. 금남로를 넘어 웹진과 오프라인 소규모 공론장 등 새로운 형태의 공론장을 만들고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낼 예정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자리 자체가 그동안 너무 없었고 또 이런 자리가 없다 보니 또 5월 정신과 나는 관계가 없어라고 청년들이 점점 여기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새로운 형태의 공론장을 좀 소란스럽게 또 5.18 행사를 통해 진상규명조사위의 미흡한 조사 결과와 책임자 처벌이라는 과제와 관련해서도 시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전남의과대학 신설 문제에 대해 공모를 통한 추천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공모 방식의 문제를 제기하기도 전략적 판단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공모가 현재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밝혔는데요. 공모 불참 등을 선언한 순천대학교 총장 등을 무한인내로 대화하고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김영록 지사가 순방 성과를 설명하는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초미의 관심은 전라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 신설 공모. 질문이 쏟아졌고 김 지사는 의대 신설을 위한 공모는 절차대로 추진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공모 방식에 의지 않고 어느 대학을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또 다 대체로 인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공모 방식에 의해서 저희 전라남도는 추천을 한다 이거죠. 김 지사는 만약 5월 중에 전남 의대 정원 배정이 실패하더라도 당초 2,000명 증원 규모 중 대학별 조정 후 최소 500명으로 예상되는 남는 정원 내에서 계속 전남 의대 신설을 정부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공모 방식에 반대하거나 전략적 판단을 요구하는 여론도 있지만 전략적 판단은 도민 신뢰를 받기 어렵고 나중에 감당하기 힘들다며 공모의 불가피성을 설명했습니다. 공모 중단이나 철회는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겁니다. 김 지사는 공모에 반대하는 순천대 총장과 순천시장에 대해서는 무한 인내로 경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순천대 총장님이나 순천시장도 필요하면 더 만나서 대화하고 필요하다면 우리의 전라남도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지역 갈등을 조정할 수 있고 전남도에 법적 권한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공모에 반대하는 순천대 등을 향해 공모에 참여할 것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공모 자체가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아니라는 김영록 지사. 전략회의에서 전남도청 간부들에게 의대 신설 공모와 관련해 충분히 숙지한 뒤 순천대와 순천시 등에 적극 설명하고 설득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전라남도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대학 관계자 등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주쯤 전남의대 신설을 위한 정부 추천대학 선정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 지부는 사모중공업의 모 하청업체가 여성 직원을 남성 탈의실에 대기시키는 등 부당 징계했다며 신속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전국 금속노조 측은 피해 여성이 앞서 안전수칙 위반건을 원청에 신고했다는 의심을 사면서 탈의실 대기와 함께 직무와 관련 없는 책을 읽도록 지시받는 등의 징계를 받아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 측은 문제가 된 장소는 탈의실이 아닌 용접팀의 사무실이라며 해당 장소에서 안전교육을 진행하는 등 공적으로 사용해온 장소라고 해명했습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이번 박람회에는 책 정의란 무엇인가로 잘 알려진 하버드대 마이클 샌델 교수 등 세계적 석학들이 찾을 예정입니다. 이들은 다양한 국가에서 참여한 학생과 교사, 전문가와 함께 미래교육에 관한 토론과 강연에 나섭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책 정의란 무엇인가로 국내에서 이름을 알린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 책과 강의를 통해 많은 사람에게 교육 기회와 민주적 평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번 달 29일 여수에서 열리는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개막식에서 샌델 교수는 공생애 교육을 주제로 강연합니다. 강연 뒤 질의응답에서는
전남 학생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학생들은 책 정의란 무엇인가와 공정하다는 착각 등을 읽고 토론하며 질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간추려서 아이들과 함께 질문을 우선순위를 둔 질문을 뽑아가지고요. 그 질문으로 토의 토론한 다음 그걸 바탕으로 글을 쓰는 것까지. 한운생 전 싱가포르 국립교육원 총장은 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주제로 교육자의 역할과 방향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I will be focusing on important issues such as technological creativity, character education, and social-emotional competencies. 닷새간 열리는 박람회에는 토마스 프레이 다빈치 연구소장, 폴킴 미국 스탠퍼드대 부학장 등 5명의 석학이 강연에 나섭니다. 우리 여수 시민들도 함께해서 좀 좋은 뜻깊은 또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결국 이것이 우리 전남 지역의 한계가 우리 학생의 한계가 되지 않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세계적 지성인과 전남 학생 간의 풍성한 대화의장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오는 29일 개막하는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가 100억 원대의 예산을 사용하는 성급한 행사라고 지적하고 안전대책과 학교 현장의 예산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논평을 통해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의 프로그램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전남 8만 2천여 학생들이 체험학습으로 강제적으로 참여하게 됐다며 교통혼잡 지역에서 안전사고 대책 등을 남은 1개월 동안 철저히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신안군이 신안군을 상징하는 수목을 소나무에서 나한송으로 변경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내에서는 나한송 자생지가 신안군 가거도가 유일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름드리 나무가 길 옆으로 나란히 뻗어 있습니다. 신안군의 미세먼지 차단 숲으로 잎끝이 동그랗고 남부지방에서 잘 자라는 나한송입니다. 지금까지 조성된 이 숲은 모두 4천여 그루의 나한송이 4km에 걸쳐 심어졌고 앞으로 15km까지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 나한송은 남부지방의 금송이라고 할 만큼 수영이 아주 아름답게 자라고 그리고 이게 상록 침엽수인데 소나무처럼 늘 사계절 푸른 잎을 가지고 있고 특히 나한송은 국내에서 신안군 가거도에 유일하게 자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거도 나한송은 수령만 270년을 넘을 정도로 대단히 귀한 나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신안군만의 독특한 정서를 반영하고 있는 나한송은 신안군을 상징하는 군목으로 지정됐습니다. 기존의 상징목인 소나무는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34곳에서 상징목으로 사용할 정도로 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안 군민들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꿋꿋이 살아가는 그런 군의 군민 정신하고도 정체성이 맞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나한송으로 이렇게 군목으로 변경하게 된 겁니다. 신안군은 앞으로 군을 상징하는 해당화가 더 이상 군락으로 자라지 않고 있어 새로운 상징화를 선정하는 작업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요즘 수두가 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로 이맘때 영유아 사이에서 발생하는 감염병인데 최근에는 중학생도 감염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중학교 학부모 단체 채팅방에 올라온 메시지입니다. 교내 수두 의심 학생이 발생했으니 유의하라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국내 수두 환자는 2월부터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는 2,300여 명이 감염됐고 올해 누적 환자는 8,000명이 넘었습니다. 전남에서도 지금까지 400명 가까이가 감염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수두는 보통 영유아와 초등학생에게 많이 발생하는데 최근에는 중학생도 감염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성인도 예외는 아니라며 수두가 유행하는 6월까지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열도 안 떨어지고 한 일주일간 되게 고생을 많이 하죠. 어른들이 훨씬 더 증상이 심해요. 드물지만 걸리게 되면 아주 복잡하죠. 고열과 함께 온몸에 물집이 발생하는 수두는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 전파되는 2급 법정 감염병입니다. 특히 지난해에만 2만 6천여 명의 환자가 발생했는데 코로나19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이후 느슨해진 방역의식이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됩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기침할 때 입과 코를 가려야 하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단체 생활을 하다 보면 심박으로 인하여 감염률이 더 높아진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병원 가서 치료를 받는 게 수두 예방접종은 생후 12개월에서 15개월 사이가 적절하지만 접종 시기를 놓친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보건소에서 무료 접종이 가능합니다. MBC 뉴스 김담희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지난 54년 동안 목포 원도심을 지킨 목포 소방서 호남 119 안전센터가 새롭게 조성됐습니다. 호남 119 안전센터는 38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상 4층 건물로 지어졌으며 소방 공무원 34명과 소방차, 구급차 등 4대의 차량이 배치됐습니다. 신안군은 천사섬 분재정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명품 분재로 연중 특별전을 엽니다. 올해 분재 특별전은 지난 3월 명자나무를 시작으로 4월과 5월 등나무를 주제로 난초과 식물인 자란과 함께 등나무 분재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등나무 특별전 이후에는 철쭉과 소사나무 분재 특별전이 열립니다. 국립목포대 화학과 김태우 교수팀과 경상국립대 화학과 치명롱 교수팀이 공동 연구를 통해서 청정 수소연료 생산의 핵심이 되는 새로운 전극 촉매를 개발해서 영국 왕립화학회 저널 4월호와 표지와 우수 논문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공동 연구팀은 레이저 펄스 조사 방식을 통해서 니켈, 철 이중층 위에 이리듐 원자를 도입시켜 기존 물질들에 비해서 높은 물 분해 반응성과 높은 화학적 안정성을 보인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장흥군이 민간 전문가를 활용해서 지역 축제와 관광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축제관광재단을 설립합니다. 장흥축제관광재단은 이사 6명과 감사 1명 등 11명의 임원으로 구성됐으며 발기인 총회를 통해서 재단 설립 취지문과 사업 계획 등 5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오는 7월 정식 출범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완도 금일수협이 어제 금일수협 다시마 위판장 일대에서 바다와 인연을 맺다를 의미하는 해연제 행사를 처음으로 개최했습니다. 기존 다시마 초매식을 새롭게 꾸민 해연제에서는 많은 어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축하 공연과 특산물 레시피 홍보, 경품 추첨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습니다. HD 현대사모가 회사 본관 로비에서 대중 클래식 공연팀 루체 앙상블을 초청해 클래식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HD 현대사모는 차가운 철판과 중량물을 나르는 중장비 소리 등 삭막한 환경의 조선소에서 부드러운 클래식 공연을 통해 임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했다며 하반기 생산 조직이 밀집한 사무동에서도 공연을 추가로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어제 호남권 통일플러스센터에서 연합회의를 열고 지역특화 사업을 선정하는 등 올해 사업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목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양한 사회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협력해 복지정책과 프로그램 개발, 복지자원의 발굴과 연계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목포를 비롯한 전남은 오늘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는 아침까지 전남 곳곳으로 5mm 미만 오겠고요. 대기가 불안정해 오전부터 밤 사이엔 5에서 10mm의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목포의 한낮 기온은 18도에 머물겠습니다. 점차 낮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겠는데요. 다만 당분간 아침 기온이 12도 선으로 서늘함이 감돌겠고요.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져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목포 12도, 영암 11도 안팎으로 출발해 낮 기온은 목포와 영암 18도 예상됩니다. 남해안 지역도 오후에 곳곳으로 소나기가 지나갔습니다. 아침 기온은 11도에서 13도 분포로 시작해 낮에는 진도와 강진 19도 보이겠습니다. 흑산도, 홍도, 최서남단, 가거도의 낮 기온은 18도, 물결은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남해서부 먼바다는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고요.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2.5m로 약간 높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오후 7시 17분입니다. 어린이날과 대체 공휴일인 월요일에 목포와 전남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가구 쇼핑. 써니를 안 보고 가구 쇼핑했다고 할 수 있나요? 유명 브랜드 인기 제품부터 아울렛 할인 가구까지 다양하고 저렴하게 가구를 쇼핑한다. 첨단 가구 백화점 써니갤러리. 요즘 제가 여기에 푹 빠져 삽니다. 전국 최고의 맛을 자부하는 쭈꾸미 요리. 다양한 참수 찜질방과 비벼 먹고 싸 먹고 계속 먹고 싶은 쭈꾸미. 맛은 어떠세요? 아이고, 드셔보세요. 도곡 불쭈꾸미 황토 참 숯가마. 오늘의 나를 움직이는 게토레이 제로. 낯선 언어가 배경음악이 되고 길을 잃는 것마저 추억이 되는 이 광고는 여행 광고가 아니라 바카스 광고. 좋아하는 일을 계속하려면 이런 힘이 필요하니까. 젊음을 힘껏 마음껏 바카스. 살아있는 모든 것은 한순간도 멈추는 법이 없다. 45km 화산 한반층을 거쳐 스스로 솟아오르는 백산수처럼 백산수는 살아있다. 천지차이 백산수. 와우, 아이오닉은 이렇게도 쓰는군요. 아이오닉처럼 해봐요. MG 새마을금고 보험이 궁금하다면 큰 도시부터 작은 마을까지 우리 땅 어디서든 만나보세요. 보험이 필요한 모든 곳에서 MG가 함께하겠습니다. 고객 속으로 MG 새마을금고 보험. 화장실 자주 가시네요. 갔다 와도 자꾸 마렵네. 형 그거 질환이에요. 질환? 진짜? 시작하세요. 카레토 포텐. 독일에서 개발된 생약 성분 함유. 야뇨, 잔뇨, 빈뇨엔 판메이리. 카레토 포텐. 약이라 다르네요.